열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아주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발 위기 자체가 지금 어느 쪽으로 퍼질지 굉장히 아마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외환 시장이 지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 타격을 했습니다. 오늘 타격을 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본토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당했는데 이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시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란의 공군 기지하고 핵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미사일 등에 대한 보복 타격을 했는데 일단 지금 핵시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요. 이스라엘도 거의 좀 짜고 치는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도 미리 예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을 했던 그러니까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알면서 이 초식을 나눠서 공격했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지금 국내 여론을 봐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저쪽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에 확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확전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미리 언제 공격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주고 해서 이 사전에 차단했던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도 이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미리 공격 시간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일단 이 이스파한시에 있는 일단 핵시설은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전면 전쟁보다는 네. 서로 간에 어떤 좀 치고 빠지는 저런 성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국내 정치적 위기에 몰리니까 네. 그 팔레스타인을 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분석이 이제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 항상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위기에 몰리고 그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로서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여하튼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자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서도 자기들이 공헌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완전히 저 무리네. 뭐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게 분명하니까 어느 정도는 하는데 거기서 또 확전이 되면 곤란한 것이고 네네. 지금 미국은 확전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 분명하게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저런 식의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요 거리가 한 1,400~500km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격하려면 공중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없이는 실제로 공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투기가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사실 이 지역의 어떤 이 미국이나 주변국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좀 전면전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북한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문제가 되더라도 이게 상당히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꽤 멀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서로 짜고 치면서 이제 이게 좀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 그렇죠. 좀 생각이 예,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 얘기하는 약속대로는 비슷한 걸 수도 있죠. 네네네. 자, 그리고요. 뉴스타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대선 때 김만배 허위 인터뷰 했던 그 관련된 뉴스타파에 대해서 지금 일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뉴스타파의 편집 기자인 윤모라는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당시에 이제 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 검찰이 입수했던 증거를 이번 재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2022년 3월 6일 날 뉴스타파의 이 기자가 서로 간에 이제 문자를 하면서 어떤 문자를 했냐면 당시에 이제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뉴스타파의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냐? 라고 물으니까 그 한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어요.
박영수, 조우영만 있다. 그러니까 이 김 대표라는 사람이 아유 아깝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라고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선에 불공정 개입했던 그런 어떤 증거로 오늘 재판부에 제출이 됐는데요. 결국은 언론사가 기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야겠다. 후보를 잡자. 이런 것들을 참 서슴없이 대화를 했고 특히 그 신앙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녹취록을 이 문제를 터뜨릴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그게 바로 3일 전이잖아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3구 대선 네, 일주일 전인 3일절을 네. 그거 D-Day로 잡은 거죠. 네. 참 이게 보면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를 고려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 문자로 나눴다라는 그런 지금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오후 3시 아마 지금 좀 발표할 것 같은데요. 국립대 의대 지금 총장들이 정부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 의대 증원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 즉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받아놓은 이 정원을 자기들이 그냥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해달라라는 거를 지금 이제 건의를 했고 지금 좀 전에 한덕수 총리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 의대 자율 모집을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이제 지금 2,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명이면 지금 현재는 국립대 한 6개 정도지만 아마 다른 산입대도 수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000명 정도만 네. 이제 일단 의대 증원을 이번에 하는 뭐 그런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각 지금 40개 의대 중에 네. 서울에 8개 의대를 빼고 32개 지방대에 이제 증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중에 이제 이 수도권 지방대가 아닌 비수도권 국립대 6개가 제안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충북대학의 경우에는 정원이 49명이었는데 4배로 늘어서 200명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200명이다 보니까 과연 뭐 200명을 내년에 다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의구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고 그 충북 의대 내에서도 의대 교수진 내에서도 그건 좀 무리다. 네.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건 몰라도 50명 규모에서 200명 규모로 갑자기 4배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거는 소화불량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이제 그 총장들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총장들이 그 의대 구성원들, 네. 그 의대 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의대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학병원이다 보면 거기 이제 전공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의대 구성원들하고 학교별로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죠? 충북대의 경우 200명까지 정부로부터 허용을 받았지만 네. 자체 그 의대 구성원들과의 논의 결과 내년에는 그럼 한 2배 정도만 늘려서 한 100명 정도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을 도출하면 그걸 정부가 인정해 준다. 네.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학교는 그게 그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정부가 준 대로 다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50% 정부 늘려준 거에 한 절반만 받을 수가 있고 뭐 다 다르겠죠. 네. 참 저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참 이 의사분들의 또 전공의들의 직업윤리가 과연 정말 있는가라는 좀 의구심을 지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저 구독자분도 올려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왜 또 선거 전에 한번 이런 타협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참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참 이럴 걸 지금 이렇게 지금 뭐 1,000명으로 줄일 걸 그러면 선거 전에 이거 했으면 아니 뭐 진짜 선거에도 좋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아쉬움으로 남는 게 그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2,000명을 제시를 했지만 그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를 하고 나머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네. 각 그 의과대학별로 그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해주면 그걸 존중하겠다. 이거를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솔루션 중에 하나로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호님하고 저하고도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선거 전에도 했지만 이 충분히 그때 이게 뭔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적용되고 또 이 의사들 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 긍정적인 사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 정말 저희가 정말 속 터져 죽겠습니다. 아주 진짜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몇 석이라도 더 건졌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부가 또 유연하게 만약에 1,000명으로 좀 어차피 이거 지금 2,000명이 이제서야 이제 1,000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가 진작에 나와서 빨리빨리 수용이 되고 소통이 됐으면 뭐 선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그걸 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이러면 또 당의 어떤 이 득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참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니 참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냥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참 뒷북을 치는지 정말 참 저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져서 진짜 뭐 다음 1, 2%라도 좀 더 얻으면 몇 석이라도 더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게 뭐 다 우리가 선거 전에도 우리 지원님하고 저하고도 다 이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대통령 2,000명 뭐 그냥 절대 안 된다 뭐 그게 2,000명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비상등이 좀 켜졌습니다. 저희 어벤져스도 지적을 했지만 이 박영선, 양정철 이 두 가지 카드가 공개되고 또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고 지금 한 8일, 9일째 되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일단 뭐 비서실장 하나조차 아직 임명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한국갤럽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 2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3주 전 조사보다 11%포인트나 떨어진 수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라는 이게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제 이게 정말 이 지지층들이 이 전체 지지층 내에서 우리가 이제 흔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정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비상을 걸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파악하고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 좀 논의를 하고요. 자, 오늘 또 홍준표 시장이 또 한 번 염장을 질렀습니다. 역대 당대표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었다. 라고 또 오늘 홍준표 시장이 또 염장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역대 당대표 중에서 이준석이 가장 잘했습니까? 참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일단 이화영 술판 관련해서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이제는 또 술 안 먹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뭘 노리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